GZR 1400이 궁금하셨거나 구매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량 1441cc 4기통 순행식 엔진의 6단 미션 200마력, 최대 토크는 7750rpm에서 158.2Nm, 프론트 120에 70 17인치 타이어와 리어 190에 50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프론트 트윈 니신 4피스톤 ABS 캘리퍼와 리어 니신 2피스톤 ABS 캘리퍼, 연료탱크 22L, 주차 중량 269kg, 시트고 800, 가격은 1980만원입니다. 자, 이번에 시승하는 바이크는 가와사키 2018 GZR 1400입니다. 이 GZR 1400의 다른 이름은 ZX14R이라고 해요. 일부 해외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GZR 1400은 2006년부터 생산된 모델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를 1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에서 이제 2세대로 2012년부터 넘어왔어요. 2세대로 넘어오면서 CC도 상승하고 마력도 상승했습니다. 페이스 리프트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1세대고요 오른쪽 2세대입니다 헤드라이트가 4개에서 2개로 변했습니다. 자, 2세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디자인이 완성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2018 GZR 1400은 두 가지 색상이 나와요. 초록 검정과 검정 초록. 초록 검정의 경우 올렌지 스페셜이에요. 올렌지 서스펜션과 브렘보 브레이크 캐리퍼가 달려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좀 더 비싸요. 그래서 2240만원 정도 하고요. 자, 그리고 검정 초록의 경우 올렌지와 브렘보 캘리퍼가 없습니다. 대신 가격이 착하죠. 1980만원입니다. 딱 보면 그냥 검정색이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군데군데 좀 초록색이 약간 묻어 있어요. 특징으로는 일단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페탈 디스크예요. 대부분의 가와사키 모델에는 페탈 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탈 디스크가 뭐냐면요, 이 브레이크 디스크가 끝이 둥글지가 않고 꽃잎 모양처럼 되게 울퉁불퉁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꽃잎을 닮았다고 해서 페탈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페탈 디스크의 장점은 뭐 진흙이나 오염물질을 금방 털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드레스업의 효과도 있고, GZR 1400의 또 다른 특징은 초록색 휠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반사 테이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초록색 스티커로 붙어 있어서 좀 더 드레스업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처음 봤을 때는 이미지가 다 커요. 뭐든지 다 커요. 뭐 대가리도 크고 앞에 미어도 크고 머플러도 크고 뭐든지 다 커요. 한국 연예인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살짝 마동석 씨를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크기가 큰 만큼 상당히 무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69kg일 거예요. 그렇게 막 무겁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주행 중에. 그래서 이렇게 좀 밀리는 시내 같은 경우에서도요 3단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CC가 있어서 그런지 좀 특이한 디자인은 이 사이드 미러예요. 이 사이드 미러는 시야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 뒤에 누가 오는지, 내 옆에 차선에 누가 따라오는지도 다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은 이 사이드 미러 대가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얇아도 되나, 이렇게 육중한 몸매에. 위에서 보니까 길어요. 넓적합니다. 이 GZR 1400을 타시는 분들은 키가 크시고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여기 앉아보니까 키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고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800 정도의 시트고라 뭐 시트고에는 문제가 없지만 무게가 있잖아요. 22L의 탱크와 이 차체가 무게가 있으니까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타기가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세요. 하야부사 아니면 이 GZR 1400. 하야부사 가격과 GZR 1400을 노멀 버전 기준으로 보시면 하야부사가 한 10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스펙상으로 봤을 때도 배기량도 그렇고 마력도 그렇고 GZR 1400보다는 좀 낫습니다. 스펙상으로만 따졌을 때는 하야부사 살 바에는 그냥 GZR 1400을 사는 게 낫다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뭐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면은 하야부사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야부사랑은 스펙상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딱 앉았을 때 포지션은 약간 레이싱 같으면서도 투어러 같아요. 너무 투어러스럽진 않습니다. 핸들도 어느 정도 낮은 편이고 이 탱크가 넓어서 그런지 니그립도 좀 많이 벌려주긴 합니다. 이 클러치 조작도 반클러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클러치를 끝까지 놔줘도 시동이 안 꺼지고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 있어요. 아쉬운 건 퀵시프트가 없어요. 셀렉트 버튼이 있어요. 이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파워, 그 다음에 KTRC, 뭐 가와사키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해서 1번부터 1, 2, 3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이 제일 풀파워, 2, 3으로 갈수록 좀 낮은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조작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오른쪽은 거의 없어요. 오른쪽은 킬 스위치랑 스타트 버튼밖에 없습니다. 자, 클러치도 유압,
습식 클러치라 야들야들할 줄 알았는데 막 그렇게 야들야들한 건 아닙니다. 조금 뻑뻑한 면이 있어요. 밀리는 도로 주행 많이 하시면은 손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뭐 포지션은 굉장히 편해요. 자동차를 탄 기분입니다. 그 하야부사랑 좀 다른 점은 둘 다 아날로그식의 계기판인데도 하야부사는 오른쪽이 속도계고요, 가와사키는 왼쪽이 속도계입니다. 반대로 돼 있죠. 가와사키 GZR 1400의 또 다른 또 특징으로는 모노코크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노코크 프레임은 두카티 파니갈레도 많이 쓰고요. 이 모노코크 프레임은 트윈스파 프레임보다 더 가볍고 견고해요. 이 엔진을 위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트윈스파는 양쪽으로 약간 잡아주는 이런 앞에 있는 그런 스즈키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혼다 차량에도 많이 쓰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모노코크 프레임이 가볍다고는 하지만 뭐 1400cc급에 껴봤자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모노코크 알루미늄 프레임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방향 지시등이 바디 안에 다 붙어있어요. 앞에 프론트도 그렇고 리어도 그렇고 하나가 된 느낌을 주게 합니다. 뭐 밀리는 도로를 달려도 엔진열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뭐 상당히 제 다리는 안전합니다. 뭐 와인딩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뭐 치고 나가는 건 CC도 있고 마력도 있고 겁나 잘 나갑니다. 그냥 땡기면 땡기는 대로 훅훅 나갑니다. 이 높은 기어 대비해서도 치고 나가는 맛이 달라요. 5단에서도 300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뭐 리어는 그렇게 썩 잘 듣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대신 프론트 브레이크가 참 잘 밟히기는 해요. 고속에서도 떨림이 전혀 없네. 얘는 땡기면 땡길수록 얘가 이거밖에 못 땡겨? 이런 느낌이에요. 야, 이거 재밌으면서도 위험한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사태가 커서 그런지 싹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2018 가와사키 GZR 1400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